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진비록 임진왜란 평설가 이승화입니다. 가등청정의 부산 도해 사건을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순신이 가등청정의 도해 첩보를 일본 측의 계략이라고 여겨 출전을 거부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요시라의 이제 첩보 정보가 가등청정이 도해하기 전 이제 충분히 이른 시기에 조선에 전달되었다는 점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의 명령을 받은 이순신이 이제 출진을 위해 이제 전라자수행에서 한산도로 돌아가다가 이제 풍우를 만나서 시기를 놓쳤다는 난중 잡록의 기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날씨 요인 외에도 이순신이 출전을 지체한 근본적인 이유와 그 후에 부산 출진 사항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등청정의 그 도해 시점을 전후해서 난중 잡록에는 이제 흥미를 끄는 기록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순신이 1월 6일경 이제 선조의 명령을 받은 환효순을 만나기 대략 일주일 전인 1596년 12월 28일 정도의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통제사 이순신이 아뢰기를 신이 마땅히 힘을 다하여 청정에 오는 길을 막으려 하니 각도의 수령으로 하여금 진력하여 수병들을 들여보내주소서 운운하였다. 조정에서 부제차사 한용순에게 수군의 일을 전담하게 하여 삼도의 수병 및 격군, 경량을 밤낮으로 조발하여 들여보내고 병선과 기계를 급히 수리하여 이순신이 적을 막는 힘을 부추겨 주게 하였다. 이 기록의 내용은 이순신이 이제 가등청정의 도해를 막기 위해 각도 이제 수령들에게 이제 수군 병력을 진집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조정에서는 이제 한효순에게 이를 전담하여 병력과 나머지 물자들을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기사의 이제 기록 시점이 정유년 1월이 아니라 병신년 12월 마지막 기록에 이제 첨가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결렬 후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가등청정이 이제 조선으로 다시 건너온다는 것은 정확한 뭐 날짜는 모르고 있을 뿐 이제 조선은 이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사절단으로 일본을 다녀온 황신의 보고서나 소서행장 측과의 이제 교섭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제 위 기록은 조선조정과 이순신이 가등청정의 도해를 막기 위해 그 요시라의 첩보를 받기 며칠 이전부터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제 유추해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순신은 출전 시기를 놓치게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당시 이순신에게는 당장 부산으로 출전할 만한 병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조실록 1월 27일자 기록인데요. 상에 이르기를 전라도는 방어할 생각이 없는 듯 수사는 수군이 오지 않는다고 핑계하고 있으니 이는 무슨 말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임시로 군대를 모집하여 수가 차지 않으면 길 가는 사람까지도 모두 붙잡아 새끼로 묶어 보냅니다. 또 제차사의 호령은 그런대로 따르지만 감사 이하의 호령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위 기록은 이제 가등청정이 되어야 한 이유, 이때까지도 그 수군이 출진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 함선을 운영할 수군의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당일 다른 기록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 등은 전혀 방비를 하고 있지 않다. 한 사람도 수군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것은 호령이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군사들이 즉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간사한 아전들이 용사하여 제장의 호령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고 혹시 한 가지 명령이 내려도 수개월이 걸려 오는 자도 있고 오지 않는 자도 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하였다. 이 내용도 앞의 내용과 같이 이제 수군의 이제 병력 징집의 어려움과 함께 그 당시 백성들이 수군 징집을 매우 기피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수군에 대한 이제 병력 복무 이제 기피 현상은 이제 실록이나 난중일기 등 그 당대의 기록 도처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 중 하나를 이제 소개하자면 이양복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정착하여 사는 집이 없어서 짐을 사놓고 앉아 있는데 이들을 격군으로 삼았기 때문에 임진년 이후 전라도 연해에 사는 백성들의 원고가 제일 극심합니다. 그래서 격군이 되면 반드시 죽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비변사에서는 세 번으로 나누어 하면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순찰사 한효순이 사설에 보내온 풍문을 보니 초원은 교체시킬 수 있어도 2, 3호는 갈수록 점점 교체시키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동군께서 가보년에 남방에 계실 적에 연애를 수심하시다가 충청 수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한밤중에 원승의 통곡 소리가 진동하였으므로 사연을 물어보니 한산도에서 소식이 왔는데 죽은 사람이 83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처자가 모두 통곡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기필코 사력을 다하여 모피하려 합니다. 이 기록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1년 정도가 지난 이제 1600년 1월에 이양복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전라도 연해에 사는 백성들이 이제 격군에 징집되면서 겪는 이제 고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전란 기간 중에 1594년 이제 광해군이 이제 무군사로 전라도에 갔을 때 겪었던 충청 수용 수군의 전복사고와 인명손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군이 이제 다른 변종에 비해 바다라와 이제 함선 생활이라는 어떤 열악하고 위험한 이제 근무 환경에 노출되면서 이제 가장 근무하기 열악한 이제 병종이 되고 제대로 이제 교대도 되지 않으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사력을 다하여 피하려고 한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등청정이 도래한 시기가 겨울철이라는 어떤 시기적 상황도 이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됩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가 이미 통제사가 되었으니 수군을 모아야 하는데 어째서 정돈하지 않고 있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겨울이면 격군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올해 10월이면 격군을 풀어주는 것이 이미 규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이 남원에 있을 때 이순신이 군관을 남원에 보내 군사를 모집하다가 그곳 병방을 참하기까지 하여 백성들이 잇따라 소란하고 곡성이 하늘에까지 사무쳤습니다. 군관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그들의 멀고 가까운 친척까지 붙잡아 갔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군사를 모을 즈음에 상스럽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였다. 위의 기록은 앞서 언급한 1월 27일에 나와 있는 기록 중 일부인데요. 유성룡이 이제 병력 징집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겨울철에는 이제 격군을 풀어주는 것이 이제 규례화되어 있어서 이를 징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윤도서는 남원에 있었던 이순신의 과도한 이제 병력 징집과 이로 인한 민심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비슷한 시기에 난중일기에도 이제 간략히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전 휴전 시기부터 가등청정이 도래하는 시점까지 이순신이 병력 징집과 운영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순신의 실제 보고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월 이순신이 아뢰기를 신이 힘을 다하여 바다를 건너는 적을 막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군기를 놓쳐서 적으로 하여금 상륙하게 하였으니 신은 죽어도 남는 죄가 있습니다. 다만 각골 수령들이 수군의 일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남원, 광주가 더욱 태만하였으니 청컨대 명령을 내려 목을 베어 군중에게 보여서 하나를 징계함으로써 백을 붙도로써 운운하였다. 비변사에 계하기를 부제차서로 하여금 두 고을 원을 문초하라 하였다. 그 뒤에 부제차사가 순천에서 두 원을 잡아다가 취재하였다. 여기 보면 이제 가등청정의 도래를 막지 못한 이제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각골 수령들이 수군 병력을 징집하지 못했음과 이 중에 이제 특히 남원과 광주가 심하니 이들의 목을 베어 효수함으로써 경계토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이제 병력 징집에서 선조는 마치 이순신을 두둔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는 중국 사신을 지대하느라 주사와 격군이 아직 전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모두 이순신만을 책할 수는 없다. 이 내용만 보면 병력 징집에 있어서는 이순신만의 책임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 이제 가등청정이 이제 도래한 지 이제 근 한 달이 지난
2월 10일 마침내 이순신은 이제 수군을 이끌고 이제 부산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순신의 부산 출전상을 이제 잘 보여주는 기록이 같이 동승하여 출전하였던 이제 경상우병사 김응수의 보고를 권율이 이제 조정에게 올린 장문의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 보고서의 이제 서두 부분인데요. 통제사 이순신과 경상우수사 당시의 배흥립이었는데요. 이들이 이끄는 63척의 함대가 장문포에서 새벽 출전하여 오후 2시경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고 외적과 일부 교전이 있었고 그날 밤에 요시라가 이제 조선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소수행장의 말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요시라가 이제 소수행장이 말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요약해 보면 소수행장이 조선의 수군이 규모가 1,000척에 달하고 오랜 기간 이제 전투를 하여 이제 정예화되어 있어 강성하다고 일본 국내에다 대고 이제 크게 승전하였는데 지금 이제 출전한 상을 보니 그 숫자도 작고 엄숙해 보이지도 않으니 자신의 말이 이제 거짓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전함을 더 모아서 성대한 위세를 보인다면 재침을 주장했던 이제 가등청정을 이제 자극하여 출전시키고 그때 덮쳐 공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은 더 이상은 이제 추가 정원이 없자 결국 12일 배를 돌려 부산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가덕도에 전박했다가 이제 초동 1명이 죽고 이제 5명이 이제 포도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적 10여 명을 이제 살상한 후에 저녁 무렵에는 이제 연동포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순신의 부산 출전은 끝이 나게 되고 이후 이제 본영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제 한성으로 압송하게 됩니다. 당시 한 달가량의 출전 준비가 있었음에도 출전한 함대가 이순신 직속의 이제 전라 좌수영과 경상 우수영의 함대였고 2억 개의 전라 우수영과 이제 충청 수영이 이제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보아서 사실상 나머지 이제 함대가 오기 전에 이순신이 먼저 출전했던가 이후 이제 후속 정원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나머지 함대는 아마 한산도에 있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해 봅니다. 이 출전은 이제 부산에서의 이제 교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당장 이제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부대를 편성해서 부산 앞바다에서 이제 무력시를 함으로써 일본군에게 어떤 경계심과 부산 도에 대한 이제 부담을 주려는 측면이 이제 강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부산에 나타난 함대 규모가 판옥선 63척밖에 되지 않았고 이마저 이전에 이제 조선 수군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앞서 요시라가 이제 조선 수군을 가리켜 엄숙하지 못하고 어수선했다는 이제 표현이나 이제 이 보고서 말미에 이제 권율의 말에서도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수군 장수들의 보고는 지금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번의 보고와 육지 정탐인들의 보고 사용과 크게 다르니 매우 회개합니다. 만우가 탔던 배 시라의 연유 및 두 척의 사호선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잡혀간 사실 등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니 아마 숨기는 듯 싶습니다. 이런 곡절을 자세히 기록하여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율은 이제 부산 출전 당시 이제 발생한 이제 조선 수군의 이제 실화 사건과 사호선 두 척이 이제 적에게 납포되고 익명의 포로가 이제 발생한 내역들이 수군의 이제 보고서로서는 이제 올라오지 않자 이를 이제 숨긴다고 여기고 조정에 이를 다시 보고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부산 출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권율의 지시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원균의 자체 조사인지는 이제 불분명하나 2월 18일 날 부산 출진과 관련된 원균의 상세 보고가 이제 조정에 올라오게 됩니다. 2월 28일 통제사 원균이 장자하기를 부산포 앞바다에서 진퇴하여 병의를 과시하고 가덕도 등처에서 적전한 절차는 전 통제사 이순신이 이미 지게하였습니다. 그때 이를 자세히 탐문하였더니 본령 도운도 김한세의 공초에 전 통제사가
부산부 앞바다로 가서 진퇴하며 이제 병기를 과시할 때 그 통제사가 탄 배가 적진 가까이 갔는데 조수가 물러가 물이 얕아지면서 배 밑창이 땅에 닿아 적에게 배를 빼앗기게 되었을 적에 배위의 이제 전졸들이 큰 소리로 구원을 요청하니 안골포만호 우수가 노를 빨리 저 달려가서 이순신 등을 등에 업어 어렵게 우수의 배로 옮겼고, 이순신이 탔던 배는 이제 선미에 연결하여 간신히 안골포로 끌어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번 부산의 거사에서 우리나라 군졸들이 바다 가득히 죽어 외적의 비웃음만 샀을 뿐 별로 이익이 없었으니 매우 통분할 일입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장들을 조정해서 처치하소서. 이 내용이 이순신의 그 반대 측의 이제 원균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액면 그대로 뭐 받아들일 수는 없겠으나, 앞서 그 김응서의 장계처럼 이제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군 300여 명과 이제 교전이 있었고, 이후 이제 수군이 재령도 쪽으로 후퇴했다는 점을 볼 때 일정 규모의 교전과 조선군의 피해가 있었던 것은 이제 사실로 보입니다. 이어서 그 조선 수군의 실화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주판관 어음급은 대루한 날에 불조심을 하지 않아 기계와 군량을 일시에 다 불타게 하여 적진의 코앞에서 참담한 화를 자초하여 도리어 저 적이 밤새도록 구경하며 조아라 깔깔대게 하였으니 더욱 통분스럽습니다. 어음급의 재상을 조정해서 처치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전일 부산 앞바다에서 병의를 과시한 일은 유해무익했을 뿐만 아니라 주사의 허실을 적으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였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안골포 가덕도 두 곳에서 접전할 때 수령 번장들이 패전한 곡절을 추에 개문하여 죄를 주게 하고 나주판관 어음급은 잡아온 뒤에 빅문하여 처치할 것으로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다로 윤하였다. 단순한 그 실화 사건일 수도 있으나 그 앞서 요 실화가 조선 수군이 엄숙하지 못했다고 이제 표현한 부분이 이전에 이제 부산 앞바다의 교전 상황과 실화 사건을 표현한 것으로 볼 때 비변사의 평가처럼 이번 무력 시기가 뭐 유해무익하고 조선 수군의 허실을 적에게 알겠다는 이제 지적은 뼈아픈 점이 있다 이제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 앞서 그 김영수의 장계에서 얘기한 5명의 포로가 발생한 사건과 요시라가 이제 이후에 이들을 이제 조선에 소환한 후에 조사 후 보고한 내용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제 그 5명의 이제 실명과 함께 당시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는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권율의 이제 4호선 두 척이 이제 손실되었다는 이제 보고는 아마 이를 두고 말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가덕청정의 도해 사건을 이제 2회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사건의 역사적 사실이 일반하게 널리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과 함께 그 조선 수군이 제때 출전할 수 없었던 상황과 이유도 관련 기록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진 이제 이순신의 부산 출진 상황과 무엇인가 이게 딱히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조선 수군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무슨 주제로 할까 이제 현재 여러가지 안을 놓고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이제 다르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좀 더 흥미있는 주제를 발굴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